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는 것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5가지 공식과 고등학교 때 배웠던 5가지 공식, 총 10가지를 배웠는데요. 곱셈 공식은 수에서의 구구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곱셈 공식을 알 때 빠르게 다항식의 곱셈을 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6번부터 10번 공식입니다.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곱셈 공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잘 떠오르지 않는 곱셈 공식은 반드시 다시 한번 암기해서 꼭 숙지하도록 합시다. 네, 다들 잘 떠올리셨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먼저 각 다항식, 즉 나누어지는 다항식과 나누는 다항식을 높은 차순부터 낮은 차순으로, 즉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는 그렇죠, 수의 나눗셈 때와 동일하게 나눗셈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항식의 나눗셈 어제 문제 1번은 선생님이 풀어드렸고 1번에 2번과 3번도 각자 풀어봤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제법이란 단어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이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보면요, 조립이라는 것과 제법이라는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먼저 조립이라는 것은 마치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다시 재배열해서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법이란 나눗셈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조립제법이란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다시 재배열해서 하는 나눗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때 조립하는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조립하는 대상은요, 바로 개수가 됩니다. 개수란 우리 첫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개수란 다항식의 각 항에서 주인공 문자에 곱해진 부분을 개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립제법을 할 때 개수를 조립해서 나눗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문제 1번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x 플러스 2로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습을 할 겸 다항식의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한번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적고 나누는 식 x 플러스 2 적은 다음에 먼저 몫의 첫 번째 부분에는요, 2x 들어가야 됐고 2x와 x 플러스 2를 곱한 2x제곱 플러스 4x 적어준 다음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x 플러스 6이 나오고, 여기서 나눗셈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몫에다가 플러스 1 적어주고요, x 플러스 2를 적고요, 밑줄을 긋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게 되면 4라는 나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몫은 2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는 4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나눗셈을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을 할 때는요, 총 4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조립제법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니은을 이렇게 크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각각 적어주면 됩니다. 2, 5, 6 이렇게요. 여기까지 하면 1단계를 마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수를 찾는 방법은요, 나누는 식,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x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것이 0이 되도록 하는 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수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마이너스 1을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2단계가 끝납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개수들을 조립해야 되는데요. 조립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렇게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곱셈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2를 먼저 내려줘야 됩니다. 2를 내릴 때는요, 지금 선생님이 네모 빈칸 치는 곳에는 아무런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고 숫자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이제 2 내려서 2가 됐고요. 이제 올려야 되는데요. 숫자를 올릴 때는 어떤 수를 곱해야 되냐면은 방금 내린 이 숫자와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면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 마이너스 4를 이제 다시 내립니다. 내릴 때 이제는 5와 마이너스 4 같은 라인에 있는 숫자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이 되죠.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됩니다. 올릴 때는 다시 이 내려온 1과 초록색 동그라미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내려야 됩니다. 내릴 때는 같은 라인에 있는 6과 마이너스 2 더해서 4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올릴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 마치되 이렇게 니은자를 한번 적어주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이제 목과 나머지를 실제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 조리제법에서 목과 나머지를 읽는 방법은 방금 마지막에 그 니은자를 기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니은자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 몫이 되고요, 니은자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면 몫을 읽어보면요, 몫은 지금 니은의 파란 니은의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읽으면은 2, 1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맨 뒤에 있는 숫자부터 상수항, 그 앞에 있는 2는 상수항보다 하나 차수가 더 큰 1차 항을 나타내므로 여기다가 x 붙여주고 플러스 해주면 이것이 몫이 됩니다. 다음 나머지는요, 니은자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 것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구한 목과 나머지, 그리고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구한 목과 나머지 둘이 동일함을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도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리제법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총 2가지 한계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계점은 모든 다항식의 나눗셈의 조리제법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리제법을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지금 밑에 있는 개념 빈칸을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어떤 것으로 나눌 때만 조리제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갈 말은 1차식이 됩니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우리는 다항식을 2차식으로도 나눌 수 있고 1차식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조리제법을 쓸 때는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해야 되고 2차식이나 3차식, 4차식 등으로 나눌 때는 어쩔 수 없이 왼쪽에 있는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리제법으로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칸을 또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차례로 나열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우리 방금 봤던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이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립제법에는 2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예제 2번에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예제 1번에 2번만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제 2번에 1번, 문제 2번에 1번, 2번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제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리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4단계 중에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1단계는 먼저 니은을 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적으라고요. 개수는 x세제곱의 개수 1, 마이너스 2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 그리고 3의 개수 3, 이렇게 적으면 1단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개수를 적을 때는요 모든 항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3차식의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3차식이죠.
3차식은 구성되는 것이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러므로 각 항의 모든 개수를 적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는 지금 1차항의 개수가 보이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1차항의 개수가 지금 0이었기 때문에 0x였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0을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을 뒤로 미루고 여기 1차항 자리에 0을 적어주고 상수항 자리에 3 이렇게 라인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첫 번째 스텝을 잘 끝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선생님이 초록색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 숫자를 적어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녀석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죠? 네,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찾아주면 2단계가 끝납니다. 다음 3단계는요. 이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이제 3단계는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내립니다. 1, 다음에 올립니다. 마이너스 1, 내립니다. 마이너스 3, 올립니다. 3, 내립니다. 3, 올립니다. 마이너스 3, 내립니다. 0. 그리고 마지막에 니은 하나 쳐주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3단계가 끝납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4단계는 몫과 나머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몫은요, 니은자의 왼쪽에 있는 부분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몫은 1, 마이너스 3, 3인데 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1 옆에는 x제곱, 마이너스 3 옆에는 x, 3 옆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개수로서 1은 생략이 가능하므로 1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고요. 나머지는 니은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 적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제 2번의 1번, 문제 2번의 1, 2번을 한번 모든별로 해결해 봅시다. 선생님이 시간 6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결해 봅시다. 시작!
네, 다들 해결해 보셨나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예제 2번은 1번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1단계 니은을 써줍니다. 그리고 개수를 적겠습니다. 1, -3, 1. 다음에 2단계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적습니다. 1이 되죠? 3단계 조립하겠습니다. 내리면 1, 올리면 1, 내리면 -2, 올리면 -2, 내리면 -1, 마지막에 니은자. 3단계가 끝났습니다. 4단계는 몫과 나머지를 적습니다. 몫은요, 지금 1과 -2인데 앞에다가 이제 문자 붙여줘야 되죠. x. 그리고 개수 1은 생략 가능하므로 지우고 x-2가 몫이 됩니다. 나머지도 보면은 나머지는 니은자 옆에 있는 숫자 -1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1번도 바로 합시다. 1단계 1, -3, -4, 9 하고 니은자 하고요. 2단계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숫자를 적습니다. -2. 3단계 조립하겠습니다. 내리면 1, 올리면 -2, 내리면 -5, 올리면 10, 내리면 6, 올리면 -12, 내리면 -3, 니은자 쳐줍니다. 4단계 몫을 적겠습니다. 몫은 이제 바로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5x 플러스 6 되고요. 나머지는 -3이 되죠.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1단계 개수를 적겠습니다. 2, -5. 지금 1차 함계수 안 보이죠? 0 적으면 됩니다. 0, 다음 -3 하고 니은자. 2단계 나누는 식 0 만드는 값 넣습니다. 3. 3단계 조립합니다. 내리면 2, 올리면 6, 내리면 1, 올리면 3, 내리면 3, 올리면 9, 내리면 6, 니은자까지. 4단계 몫을 적겠습니다. 몫은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나머지는요 6 되겠습니다. 지금 예제 2번에 1번, 2번, 문제 2번을 1번, 2번 통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에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조립제법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2, 5, -4, 2 적고 니은까지 적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나누는 방식을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적어줘야 합니다. 지금 -2분의 1이 되죠. 이제 3단계입니다. 조립을 하겠습니다. 내리면은 2, 올리면은 -1, 내리면 4, 올리면은 -2, 내리면 -6, 올리면은 3, 내리면은 5, 마지막에 니은자까지. 3단계가 끝났습니다. 다음 4단계입니다.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죠. 몫은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됩니다. 나머지는 5가 됩니다. 나머지는 5. 그러면 지금 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검산식을 적어봅시다. 검산식을 적어보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1에다가 몫에 해당하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거기다가 5를 더해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검산식의 우변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잠시 최고차항만요. 2x와 2x제곱이 만나면은 몇이 나오냐면은 4x 세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등식에서 좌변은 2x 세제곱인데 반해 우변은 전개를 하면은 4x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실제로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봅시다. 선생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2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2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은 나눗셈식을 이용했을 때 몫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나머지는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구한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검산식을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1에다가 이제 나눗셈씩 지우겠습니다. 지우면 필요한 것만 가져오죠. 몫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5가 됩니다. 지금 나머지는 조리제법을 이용했을 때나 나눗셈식을 이용했을 때나 동일하지만 지금 몫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구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올바른 몫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조리제법을 이용하면 결과가 잘못 나오고 나눗셈식을 이용해야만 잘 나오게 될까요? 선생님이 지금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조리제법의 두 번째 한계점입니다. 사실 예제 3번에 있는 문제와 지금 위에 있는 예제 2번, 문제 2번에 있는 문제들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네, 그렇죠. 지금 예제 2번에 1, 2번 그리고 문제 2번에 1, 2번을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지금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모두 나누는 식의 일차항 개수가 얼마죠? 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제 3번은요. 나누는 식의 일차항 개수가 몇이죠? 그렇죠. 2x 플러스 1로서 2입니다. 지금 위에 네 문제에서는 나누는 식의 일차항 개수가 1인데 지금 예제 3번만 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리제법은요. 그냥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에다가 추가로 문구가 더 붙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1차항이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개수만을 차례로 나열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은 1차항 개수가 1인 1차식 정말 특수한 경우인데 이럴 때만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조립제법의 두 번째 한계점입니다. 다항식을 그냥 1차식이 아니라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구할 수 있는 것이 조립제법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특별한 경우에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는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스킬만 이용하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올바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스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제 3번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위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몫과 나머지는 어떤 것으로 나눴을 때냐면은 나누는 식의 개수가 1일 때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왼쪽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했던 것은요. 사실은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지금 2x 플러스 1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x 플러스 2분의 1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고 나머지가 5 이런 상황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조립제법을 통해서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스킬을 이용해서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볼 것입니다. 스킬은 어떤 것이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a 곱하기 b라는 식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이는 어떤 것과 같냐면요. 2a와 그냥 b가 아니라 b 앞에 2분의 1을 곱한 2분의 1 b와 같습니다. 다르게 써보면요. a 곱하기 b는 3a에다가는 3분의 1 b를 곱한 녀석과 같습니다. 즉 a 곱하기 b는 a를 2배 해주게 되면 b측에다가는 절반을 곱해주고 a를 3배 해주게 되면 b측에다가는 3분의 1을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스킬입니다. 다시 위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2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x 플러스 2분의 1이 2x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2배를 해주면 되지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스킬 설명드렸습니다. 한쪽을 2배 해주면 다른 쪽은 2분의 1을 곱해주라고요. 2분의 1배 해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바로 몫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5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덧셈에서는 영향을 안 끼쳤으니까요. 이렇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먼저 식을 구한 후에 스킬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었던 몫과 나머지를 찾는 것. 조리제법을 활용하면은 1창의 개수가 1일 때뿐만 아니라 1창의 개수가 2, 3, 100 어떤 수가 나오더라도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 3번에 1번 그리고 2번을 해결해 봅시다. 선생님이 시간을 6분 주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번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문제 3번의 1번에서는 지금 2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그리고 몫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합시다. 1단계 니은자를 그리고 개수를 적습니다. 4, 0, -5, 1. 다음에 지금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녀석을 적어주는 게 2단계죠. 그렇다면 2분의 1 적어주고요. 3단계 조립합니다. 4, 2, 1, -4, -2 하면은 -1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를 마쳤고 이제 4단계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데 이제는 스킬을 쓰기 위해서 한번 검산식을 적겠습니다. 4x 세제곱 -5x 플러스 1은요. 지금 2x-1로 나눴을 때가 아니라 지금 구한 몫과 나머지는 x-2분의 1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입니다. 그렇다면 4x제곱 플러스 2x-4에다가 -1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었던 2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그리고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x-2분의 1이 2x-1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2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구한 몫에다가는 2분의 1배를 해주어야겠네요. 그렇다면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변함없이 -1이 됩니다. 따라서 몫은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나머지는요 -1 적어주면 됩니다. 3번에 2번도 봅시다. 지금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먼저 1단계부터 합시다. 니은자를 적고 3, -7, -3 상수항이 없다고 해서 빼먹지 말고 0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에서는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값 -3분의 2 적어주면 됩니다. 3단계 조립하겠습니다. 내리면 3, 올리면은 -2, 내리면 -9, 올리면 6, 내리면 3, 올리면 -2, 이제 내리면 -2 여기까지 3단계가 끝났습니다. 4단계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검산식을 한번 적겠습니다. 3x 세제곱 -7x제곱 -3x는 지금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가 아니라 2는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한 것입니다. 잊지 말고 써줍시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었던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몇 배를 해줘야 될까요? 지금 3배가 되어 있으니까 기존의 몫에다가는 3분의 1배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은 몫은 x제곱 -3x 플러스 1 되고 나머지는 변함없이 -2가 됩니다. 따라서 몫은요 x제곱 -3x 플러스 1 나머지는요 -2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할 때에는 특별하게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스킬을 사용하면 개수가 1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4번 활동지를 각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4번 활동지는 다항식의 연산, 소단원 문제풀이입니다. 원래는 3급 정교사 활동을 해야 되지만 지금 사정상 첫 번째 소단원은 3급 정교사 활동 없이 그냥 각자 풀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선생님이 풀이 영상은 따로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 다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로는 다음 시간까지 5번 활동지에 보시면 개념 복습이 있습니다. 그 표에 빈칸들을 채워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